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최초고 또 세계 최초.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는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이문진입니다. HNS 사고 관리 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다에서 위험 유해 물질 HNS라고 합니다.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 약자인데 그 유출 사고가 생겼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비 대응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그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을 하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바다에서 유출 사고라고 하면 기름이 유출된 선박의 연료로 쓰고 있는 기름이 유출된 것에 국한해서 연구 개발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HNS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제적으로도 HNS 유출 사고에 대한 대비 대응 요구가 높아졌고, 그 대표적인 게 국제협약 OPRC HNS 협약이라는 게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8년에 거기 가입을 해서 국가적으로 그런 대응 체계를 이제 갖추는 것이 국제적인 어떤 요구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부응하고 국내적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지침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외국에서도 이제 HNS 사고 관리에 대한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기술이 개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경쟁력이나 차별화를 얘기하기가 지금 어려운 단계고, 저희가 개발하면 대부분이 국내 최초고 또 세계 최초 이렇게 지금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HNS 사고에 대한 어떤 대비 대응 기술이 시작된 것이 이 연구 사업으로 최초로 시작됐고, 사고 예방부터 시작해서 사고 대응, 그 다음에 사고 후에 복원하는 것, 그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HNS 사고가 우리나라 해역에서 주로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 그다음 어떤 물질들에 대해서 유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 사고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통계 분석을 해서 어떤 유형의 사고, 그다음 어떤 해역의 사고가 취약한지 이런 거를 밝히는 것이 이제 사고 이력 관리 시스템이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어느 지역이 사고가 많이 날 것인가, 이제 위험도를 예측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HNS는 이제 유출되면 기존의 기름 유출하고는 다르게, 기름은 유출되면 바다 위에만 퍼져 있고 바다 생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 HNS는 유출되면 바다 위에 퍼지는 건 물론이고 대기 확산까지 일어나서 주변의 주민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예측, 확산 예측, 위험 반경 예측이라고 하면 대기 확산까지 포함해서 어디까지 이게 퍼져나갈 건가, 그 다음에 그 퍼져나가는 영역 내에서 어느 지역이 위험한가,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사전 예측해서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피 명령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 저희는 아직까지는 과제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2년이 더 남았고, 단계별로 봤을 때는 예방하고 대비 쪽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대응 쪽이 거의 완성 단계고, 그냥 보건 관련된 기술이 이제 앞으로 2년 더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예방 대응 이런 쪽 관련해서 이제 요소 기술들이 선진국하고 비슷한 기술 정도로 저희가 성과를 내고 있는 데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HNS라는 그 이제 위험 유해 물질 유출 사고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대비 대응 체계가 마련됨으로 해서 1차적으로 사회적인 그 피해 저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그 피해 저감 효과가 약 30% 정도 예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다는 경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간접적으로 이제 고용 창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는 HNS라는 새로운 그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해서 대비 대응을 하기 위한 센서 기술이라든지, 그다음 탐지 기술, 그다음 보건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진들이 연구를 함으로 해서 영역이 넓어집니다. 이제 그런 효과가 저희가 이 연구 사업을 통해서 참여하는 인력이 100여 명 정도, 1년에 100여 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런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그 연구 개발 인력들이 먼저 확보가 되고 인프라가 크게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OPRC HNS라고 이제 하면 OPRC라는 협약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기름에 대한 것이고, OPRC HNS는 똑같은 국제 협약인데 HNS에 이제 특화된 국제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OPRC라는 것이 뜻하는 것은 큰 사고가 났을 때 한 나라에서 감당하기 힘든 것을 대비해서 국가적으로 서로 도와주게끔 협약을 맺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협약을 맺는 그 나라들 간의 어떤 그 수준이 맞춰져야 됩니다. 거기에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어느 정도의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육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연구 개발이 돼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구 과제를 함으로 해서 OPRC HNS 그 협약국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협약의 그 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이상이 문제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상승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1년에 국가 연구 개발이 2만여 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선이 선정되는데 저희 과제가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과제는 아직 진행 단계이고 앞으로 2년이 남았음에도 이와 같은 훌륭한 그 성과를 저희한테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분야고 시도되지 않았던 이제 이런 막막한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6년차, 올해 6년차를 했는데 그 중에 많은 연구팀, 저희를 포함해서 11개 연구팀이 구성이 돼서 움직였고, 거기에 또 참여했던 연구 인력이 100여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열심히 노력을 해줘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인데 기술 이전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4건 정도가 이루어졌고 정액 기술료로 10억 정도를 계약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되면서 저희가 더 기술 이전이 더 이루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HNS 사고 대응을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고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6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소에 최초로 와서 지금까지 20여 년을 근무를 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연구의 이제 고향이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료오염 사고하고 관련돼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제적으로 신규제 물질 HNS라는 것이 이슈화가 되면서 제가 이제 이쪽 분야에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생소한 분야에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넓히고 있고 이거를 잘 완성을 해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